내년 4월 시설관리 현장에서 아주 큰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날 이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임시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제도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 제도 몇 년 전 정부가 기계설 비법을 시행하면서 현장 혼란을 막겠다며 만든 한시적 제도였죠. 자격증이 없어도 수년간 현장에서 기계 설비를 관리해온 분들은 임시로 유지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임시라는 단어가 이제 현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년 4월이면 이 제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국 수천 명의 경력자들이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보일러실, 기계실, 냉동기 앞을 지켜온 분들이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현장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자격증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한평생을 현장에서 버텨온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보호였습니다. 경험 많은 베테랑 기술자들이 하루아침에 퇴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착할 시간을 벌어주자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검토 중입니다. 그 말이 참 무겁게 들리죠. 그 한 문장 뒤에는 수천 명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학자금 대출이 있고 노후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린 단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평생 일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자격증 없다고 그만두라니 말이 되냐? 반대로 정규 자격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봐서 자격 따고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 기준은 지켜야 하지 않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기준을 세워놓고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5개월 남짓 남은 시간. 그 사이 아무 대책도 나오지 않으면 기계실, 보일러실, 냉난방실은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은 단순히 한 명의 직장 문제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안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 급수펌프, 보일러 환기 시스템,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건물의 생명줄이에요. 그걸 수십 년 동안 관리해온 사람들이 사라진다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는 등급 조정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경력, 학력, 교육 이 세 가지를 종합평가해서 자격을 다시 부여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시험이냐, 또 서류 싸움이냐,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 그 기준 맞출 수 있겠냐? 결국 이번에도 현장을 지켜온 사람들은 서류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법의 틀 안에서는 절차일지 몰라도 현장 사람들 입장에선 생존입니다. 그래서 요즘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많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자격증 공부했을 텐데 경력 인정 안 해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잘려나간다. 이건 누구의 변명도 아닙니다. 현실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늦었다는 거예요. 벌써 각 기관에서는 내년도 인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불확실하니 누굴 남기고 누굴 내보낼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검토 중입니다. 이 한 문장이 누군가에겐 인생의 마지막 경고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수십 년을 일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자격자가 되는 게 정말 공정한 세상일까요? 이건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업계를 지탱해온 수많은 현장 기술자들의 존엄이 걸린 문제입니다. 요즘 현장 돌아가는 분위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기계실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정규 자격자, 누구는 임시 자격자라고 불립니다. 같은 냉동기 앞에서 땀 흘리고 같은 보일러 점검하면서 일하는데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쪽은 말합니다. 우린 시험 봐서 돈 들여서 자격증 땄다. 그 자격증이 있어야 책임질 수 있는 거다. 다른 한쪽은 말하죠. 우린 자격증은 없지만 10년, 20년 이 일만 해왔다. 사람 목숨 걸린 현장에서 배운 게 더 많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이 업계를 떠받쳐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 선 하나로 사람들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마치 같은 팀인데 서로를 경쟁자로 만들어버린 꼴입니다. 정규 자격자들은 불안합니다. 혹시 임시 자격자들이 정규로 전환되면 내 자격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임시 자격자들은 절박합니다. 이대로 제도가 끝나면 우린 그냥 일자리 잃는 거다. 결국 싸움은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사람을 싸우게 만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등급 조정제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게 실제로 조정이 될까요? 지금처럼 불투명한 기준이면 누가 이기든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싸움의 근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현장을 모르는 행정이 현장을 위해 제도를 만든 거예요. 행정은 서류 위에서 사람을 분류합니다. 자격 있음, 자격 없음, 정규, 임시. 그런데 그 서류 한 장에 사람의 경력, 기술, 인생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일러 한 대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 냉동기 이상음을 귀로 구분하는 사람, 펌프 압력 변화로 문제를 눈치채는 사람, 이런 기술은 시험으로 배운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경험이 숫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격증 없으면 무자격자, 시험 안 보면 경력 무효. 이게 과연 합리적인 제도입니까? 정규 자격자든 임시 자격자든 모두 현장에서 똑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사람 안 가립니다. 냉방기 터질 땐 자격증 유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따집니다.
누가 시험을 봤는지, 누가 어떤 종목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 결과 같은 시설팀 안에서도 불신이 생깁니다. 쟤는 임시니까 책임질 일은 피하겠지. 쟤는 정규라서 윗사람 눈치만 보겠지.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결국 서로의 존중이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자격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진 겁니다. 예전엔 같은 밥 먹던 동료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견제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게 제도의 의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싸우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규 자격자도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현장을 오래 지켜왔다는 걸. 임시 자격자도 알고 있습니다.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결국 현장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을 원합니다. 문제는 행정이 그 중간 다리를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 현장은 불안하고 불안하니 서로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손해보는 건 언제나 현장 사람들입니다. 정규든 임시든 결국 우리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자격증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 입주민의 생명, 그리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력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한 문장, 임시자격 일몰이라는 행정용어 하나가 그 모든 걸 흔들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더 오래 버텼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현장을 존중하지 않은 행정이 만든 비극입니다. 요즘 현장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법은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면은 계속 바뀌고 시설은 늘어나고 하지만 그걸 관리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어요. 기계실은 오늘도 돌아갑니다. 보일러는 매일 가동되고 냉동기는 새벽에도 돌고 펌프는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사람은 이제 자격 유무로 나뉘고 있습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일하는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격이 있으니 일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 안 된다. 현장은 멈추지 않는데 서류가 현장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어떤 기관은 혹시 내년에 임시자격자 일몰되면 우린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을 매일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똑같아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이 검토 중입니다. 이 한 문장이 현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등급 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이 11월인데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 사이 현장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그만두라는 건가요? 다른 한쪽에서는 괜히 임시자격자들 때문에 내 목 줄어드는 거 아냐? 이런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결국 불안이 불안을 낳고 혼란이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행정은 절차를 말하지만 현장은 사람을 말합니다. 도면이 아무리 정확해도 그걸 돌리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펌프가 돌아가고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건 서류가 아니라 손끝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정은 그 손끝보다 서류를 더 믿습니다. 도면대로 됐습니까? 서류는 제출됐나요? 이게 지금 현장을 대표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정작 중요한 건 그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 냉동기가 안전하게 돌아가느냐인데 그건 관심 바뀝니다. 서류상 자격자는 있지만 정작 냉동기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격은 없지만 펌프 고장 소리에 귀로 이상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지금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행정은 늦고 고시는 지연되고 기준은 불분명하고 그 사이에서 현장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냐? 냉정하게 말해 지금의 기계설비법은 현장을 위한 법이 아니라 책상 위의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도가 사람을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제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언제 고시가 바뀌냐, 언제 전환 기준이 나오냐? 이런 얘기만 하면서 오늘도 밸브를 잡고 배관을 닫고 기계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설관리인의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문제가 단순히 사람 몇 명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곧 안전 문제입니다. 경험 많은 기술자들이 빠져나가면 건물의 유지관리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건 결국 입주민의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기계 설비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멈추면 건물은 바로 마비됩니다. 냉방 끊기고 난방 멈추고 급수 차단됩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고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법이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라는 게 뭡니까? 현장을 살리자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현장을 옥죄고 있습니다. 행정은 서류 위에 있고 현장은 사람 위에 있습니다. 누가 더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 서류는 기계를 고치지 못한다는 것. 현장은 오늘도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자격증의 유효기간처럼 끝이 보이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가 말하는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등급조정제, 말 그대로 기존 임시 유지 관리자들의 경력과 학력 그리고 교육 이수를 종합평가해서 정규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그럴듯하죠. 이제라도 구제책이 나왔구나. 드디어 경력자들도 인정받을 수 있겠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반응이 미묘합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죠. 그거 또 시험 아니야. 또 서류 싸움 시작이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동안 정부가 만든 제도라는 게 항상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결국 시험과 서류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격증 하나 따려면 교재 사야죠. 학원 다녀야죠. 그마저도 시험 일정이 몇 달씩 밀립니다. 현장에서 하루도 쉬기 힘든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나이에 공부하라고 밤새 기계 돌리고 다음날 시험 보라고? 이게 과연 현실적인 구제책일까요? 등급 조정제라는 이름은 새롭지만 속을 까보면 또다시 평가입니다. 점수 따서 사람을 나누고 등급 매겨서 순서를 정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기준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경력 몇 년을 인정해주는지, 학력은 얼마나 반영되는지. 이런 걸 모른 채로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건 구제가 아니라 심리전입니다. 하루는 경력 인정해준다더라, 다음날은 아니래, 자격증 있어야 한대. 이런 말들이 돌면서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의견을 묻는 대상은 현장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늘 제일 나중에 들리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법은 현장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현장은 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그걸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건 구제가 아니라 또 다른 관문이다. 경력자들 걸러내려고 만든 제도 아냐? 그만큼 현장의 신뢰가 바닥난 겁니다. 만약 진짜 구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정규 자격으로 전환되는지를 말이죠. 그게 없으니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이 갈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한가운데서 진짜 피해보는 건 평생 현장을 지켜온 중장년 기술자들입니다. 어느 날은 임시로 불리고 다음 날은 퇴출 대상으로 불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새로 시험 보면 되잖아. 하지만 그 말은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50대, 60대 기술자들에게 시험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건 생계의 끈이고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닙니다. 공정한 평가입니다. 경력과 실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누구도 불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불투명하니까 모두 불안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불안이 고스란히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일도 불안합니다. 책임감보다 두려움이 앞서고 주의보다 불신이 커집니다. 그런 현장에선 언제든 사고가 터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기계설비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결국 등급 조정제가 진짜 구제책이 되려면 명확한 기준 그리고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은 느려도 현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일러는 돌아가고 냉동기는 가동되고 펌프는 쉼없이 돕니다. 그걸 지켜보는 유지 관리자들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우린 내년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내년 4월 그날이 오면 수많은 유지 관리자들의 명패가 내려갑니다. 누군가는 정년을 앞두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 아이들 학원비를 보내야 하는데 법 한 줄로 자격 상실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이건 제도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리고 그 통보는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현장은 늘 같은 자리에서 기계와 싸워왔습니다. 냉동기 고장나면 새벽 2시에도 뛰어나가고 펌프 터지면 바지 걷고 물 퍼냈습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손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시험 안 봤잖아요. 임시 자격이잖아요.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경력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정규 자격자, 임시 자격자, 우린 다 같은 일을 합니다. 건물의 심장을 지키고 사람들의 일상을 유지시킵니다. 그게 바로 유지 관리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느린 결정과 행정의 무책임은 지금 이 현장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같은 동료를 경쟁자로 만듭니다. 이제는 그만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현장을 모르는 책상 위의 행정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지침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건 결국 우리 손, 우리 어깨, 우리 책임입니다. 누가 자격증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오늘도 그 설비를 지켜보고 있는가, 그게 진짜 기준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정말 현장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누구를 보호할지, 어떤 기준으로 전환할지, 언제 결정할지를요. 현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일러는 돌아가고 냉난방은 돌아가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말 안 해주면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 이곳은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록이고 진짜 목소리가 모이는 공간입니다. 누구든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현장은 이렇다. 우리 회사는 이런 상황이다. 이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한 줄 한 줄이 모이면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 자체로 이미 현장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제도보다 강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경력, 그건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누군가는 뉴스에서 임시 자격자 정리된다더라. 등급 조정제 시행된다더라. 그렇게 한 줄로 끝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한 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임시 자격자, 그 현장 근로자, 그 기계설비 관리자입니다. 우리끼리라도 현장의 이야기를 모아야 합니다. 시설워크 네이버 카페에 오세요. 현장에 진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댓글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바뀝니다. 당신이 겪은 이야기, 당신이 본 현장의 문제,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그 글 한 줄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또
또 다른 누군가의 생계를 지키는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건 현장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시설워크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